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영적 귀한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손꼽히시는 정말 귀한 영적 리더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국가와 교회가 처한 그 영적 위기를 앞장서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또 언제나 힘있는 메시지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차게 환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와서 함께 또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우리 오늘 주제 말씀 요거 우리 함께 우리 읽었죠. 우리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이요.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이어서 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막 싸우는 거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너도 그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또 싸울 때 아무렇게나 막 싸우지 않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으리라.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싸울 수 있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영상과 PPT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판권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실에서 다 받아다가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 또 뭐 등등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필요한 부분을 PPT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우리 국무회의 때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해외 사례를 연구해라. 그쪽에서는 해외 사례를 어떤 걸 연구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거에 대한 피해 사례 잠깐 여러분들 이제 굿 뉴스로 보실 텐데 굿 TV로 보실 텐데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뉴스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포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즉시로 해임이 되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한번 미국 뉴스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it is? It's just a woman?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두 번째 목사 해임된 상황은 정말 황당하죠. 교단 관계자가 와서 1분만 광고하겠다 그래서 광고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여기 담임 목사님 이달 말로 해임이라고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네들은 그렇게 결정했다고. 다 같이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 이달 말로 해임이라는 걸 다 같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동성애자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런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고 이렇게 해임된 목사님이 우리 교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뉴스를 틀어주는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LA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교회, 동성교회 일이 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역사를 보면요, 200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2020년 이후에 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21대에서는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이제 이런 분들이 발의했고, 그러나 이제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 중간 단계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4년 이제 회기가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초에 진보당 손솔 그리고 종국신당 정춘생 이제 이 두 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두 법이 올라왔어요. 두 개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지껏 나왔던 차별금지법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했던 내용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어서 정말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가 짧게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네, 뉴스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손솔 의원이 역대 나왔던 차별금지법 중에서 최악입니다. 왜 최악이냐? 가장 징벌 조치가 강하고 모든 것들 다 집대성에 낮고 차별의 범위는 가장 넓혀놨습니다. 20대 여성 85%가 찬성한다. 저는 설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설문조사에 이번 주 화수에 있었던 걸 발표할 텐데요. 국민이 바로 알면 다수가 반대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찬성하죠. 하지만 말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외에도 수많은 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그래서 설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문 내용은 다 공개했습니다. 그럼 뒤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조 1호의 손솔 의원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이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망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런던에 갔더니 런던에는 벌써 분류할 수 없는 성이 72가지가 대두가 됐고 미국은 벌써 최근에는 1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들면 자기 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알면 찬성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찬성은 22%, 반대는 60%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행한 겁니다. 의문 없도록 설문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로 대표적인 것만 합니다. 성별 정체성이랑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 성별이 타고난 XX, XY 염색체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자기의 생식기 구조가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표현하면 그게 자기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라 그러고 여성 탈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성범죄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감옥에 가서 같은 감방에 있는 4명을 성폭행하고 미국에서는 2명을 임신시키는 결과가 나도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설문했습니다. 타고난 성별이 여성과 남성은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24%, 반대 6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성전환 수술 않고도 자기가 여자라 그러고 여자 가면 감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제수도 강간도 하는 겁니다. 찬성 17.5%, 반대 74.4%. 이게 국민들 뜻입니다. 국회의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의원들, 단체들 왜곡해서 설문조사하지 말고 설문조사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아까 갤럽도 얘기 나왔는데 갤럽도 예를 들어 성적 취향 그러면 국민들 모르죠. 그 안에 동성애 들어가 있다는 거. 처벌조항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죠. 다 알고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찬성 17.5%, 반도 74.4%.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제기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우리의 성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으면 반복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다시는 재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난 신앙양식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는 거 3천만 원. 다음 주에 해라. 안 하면 또 3천만 원. 일요일마다 안 하면 1년이면 15억 6천만 원입니다. 2년이면 31억 2천만 원입니다. 3년이 되면 47억이 됩니다. 4년이 되면 62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랑 목사님이랑 문 닫고 나가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동성애 청년이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등록합니다. 조금 있다가 결혼식 한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합니다. 나중에 왔더니 동성 파트너가 왔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 진정합니다. 그러면 이행해라. 우리는 신앙양육수당 못합니다. 3천만 원 벌금 내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해라. 또 못합니다. 3천만 원. 그러면 15억 6천, 31억 2천, 47억, 60억. 그럼 교회가 또 문 닫아야 됩니까? 손솔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언론에서 읽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 없으니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있다. 자기가 설득하겠다. 법은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법 문자대로 판사는 판결합니다. 손솔 의원이 재판관입니까? 그리고 이왕에 선진국에서 이런 많은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악의적인 게 뭐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경우.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의도가 있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고의적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내려와도 난 내 신앙 바꿀 수 없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은 없어. 그러면 반복했기 때문에 악의적이 됩니다. 그럼 별도의 3배 5배를 씌우는 겁니다. 집단 수송하도록 해서 100명 500만 원씩 하면 5억이고 1000명이 되면 50억이고 유튜브 보고 나서 10,000명 수집해서 하면 500억이 됩니다. 끝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했거나 창조 원리에 대한 설교했다고 국가인권에 제지하면 교단법상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을 중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중지시키면 불이익 조치했다고 하면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감옥 가면 교인들은 면회 가야 됩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합당합니까? 지금 동성결혼에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 동성결혼 찬성 25.9 반대 60%가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또 대부분 차별금지법 지지 쪽으로 언론이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동성결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 지금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좀 막연한데 좀 쪽집게 집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도 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 한번 보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차별금지법 성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죠.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류할 수가 없다. 왜냐?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네. 이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처음에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 성적 지향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설문할 때 성적 지향 들어가 있다 그래도 국민들이 모르죠. 가로 열고 동성애 포함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가 확 올라가요. 이런 이성애, 남성 여성끼리 사랑하는 것, 동성애,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 그 외에 또 양성애, 동성하고도 섹스를 하고 이성하고도 섹스하는 경우, 이거 양성애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기계성애 그러면 기계랑 성행위 하는 것,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 자기 마음이다. 이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 차별이 조금 더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뭐 물리적으로 욕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럼 성별 정체성이 뭐냐? 여기 보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 네, 여기 인식 또는 표현. 무슨 말이냐? 제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여자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표현하면 그게 내 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남자죠. 제가 남자라 그러면 여러분이랑 저랑 보는 게 같아요. 그럴 때는 이걸 보고 시스젠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이랑 제가 생각하는 성이랑 달라. 그러면 트랜스젠더, 성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말하는 게 네 성이야. 네가 인식한 게 네 성이야. 근데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남자인데 나 여자 할 거야. 그럼 여자예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할 거야. 그럼 또 그거 인정해 줘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는 그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막아서 막은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성평등 그러면 남녀평등으로 생각하는데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지금은 젠더평등인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별, 제3의 성, 성적 지향, 동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별 정의,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 포함,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다.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포함,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명심해야 될 게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니다. 그럼 성평등은 뭡니까? 젠더평등이에요. 젠더가 뭐냐? 네가 주장하는 게 네 성이야. 얼마 전에 갔더니 영국은 72가지 성이 나왔다 그래요. 미국은 벌써 성이 100가지가 넘어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가 주장하면 그게 자기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성이 막 나오죠. 제가 코로나 기간 때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국회에 갔어요. 국회의원들 5의원, 중진의원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평등이 남녀평등 아니어서 아닙니다. 보십시오. 젠더평등입니다. 젠더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자기 성입니다. 법안 보여드리고 설명했더니 이분들이 놀래서 그러면 차별금지법 막아야지. 국회의원들은 법 전문가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 외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넘겼다가 나중에 성평등이 남녀평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예 용어 전쟁에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애초부터 젠더평등이란 말을 쓰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젠더평등이란 말을 안 쓰고 성평등이란 말을 쓰니까 나라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평등 가족부 반대합니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고 써라. 우리 헌법에는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어요. 남녀평등이라고 쓰든지 양성평등이라고 써라. 성평등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속아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젠더평등 그러면 이상한데 못 들어보던 말인데 하고 의혹하고 찾아볼 텐데. 그럼 젠더가 뭐냐?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젠더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남녀간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생물학적 성고 1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생물학적 성, 섹스 대 사회적 성, 젠더. 가장 큰 차이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가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가에 있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 여자는 영어로는 섹스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성, 내가 주장하면 만드는 내 마음대로의 성은 젠더예요. 젠더. 이거 보고 사회적 성이라고 그러는데 차이점이 뭐냐? 선천적인 거, 보편적인 거는 우리가 이 성이고 내가 스스로 후천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만든 거는 젠더예요. 여기 표를 보면 결정 요인, 이 섹스는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인자가 XX냐 XY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나오냐 여성 호르몬이 나오냐.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수염이 나서 날마다 수염 깎아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식기 구조가 다르죠. 또 여자들은 모유해야 되니까 유방이 있죠. 이런 거 다 무시한 게 젠더예요. 사회적 성. 이건 뭐 네가 후천적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장하면 그 성 만들면 돼. 여자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야. 여자라고 교육받았으니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염색체, 생식기 구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임신 그런 거 불필요해. 임신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들보다 불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젠더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주장하는 게 네 성이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야. 네가 네 성, 너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필요하면 성 바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없어요. 하나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성을 내가 창조한다. 그러면 젠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젠더의 종류, 트랜스젠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느끼는 성이 반대 불일치인 사람. 네. 젠더 퀴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에서 벗어난 모든 성 정체성.
뉴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완전히 독립된 제3의 성 중립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남성은 거세를 통해, 여성은 유방 제거술을 통해 제3의 성이 되고자 하기도 함. 에이젠더, 본인에게 아예 성별, 젠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 바이젠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폴리젠더, 3개 이상의 여러 성, 멀티젠더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폴리젠더가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나는 성이 4가지야. 나는 성이 7가지야. 나는 성이 8가지야. 나는 성이 24가지야. 자기가 말하면 자기 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젠더 플루이드, 성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모레에는 에이젠더 등 자신의 성별 인식이 유동적으로 계속 바뀜. 네. 이 플루이드라는 말이 액체가 흐르는 거거든요. 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날마다 성이 바뀌는 직원들을 위해 성별을 날마다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사원증을 제공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계속 이해를 못해 하셔서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네, 이게 지금 신문 기사 난 겁니다. 읽어주세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영은행, 성소수 직원의 양면 사원증. 그 다음이요. 영국의 내셔널 웨스트민스터 은행이 성소수자 직원을 위해 이색적인 포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비이분법적 성 정체성을 가진 직원들이 그때그때 성별을 바꿔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36,000명의 직원을 둔 웨스트민스터 은행은 지난해부터 이들 직원에게 양면 사원증을 제공해 원할 때마다 남녀 정체성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내셔널 웨스트뱅크 앞에 사진 좀 보여줘요. 이 은행이 작은 은행이 아니에요. 직원이 36,000명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자기 직원 명찰증 차고 일하죠. 그리고 여기 사진도 있고 자기 바코드가 있으면 보통 회사 자기 관계되는 문 들어갈 때 바코드 되면 문이 열려요. 필요한 또 컴퓨터 업무할 때 바코드 되면 자기가 거기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어요. 자기 직원증을 차고 일하는데 성이 자꾸 바뀌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앞에는 예를 들면 직원 이름 뭐 직위 써놓고 이름 이용희하고 제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성 남성. 그런데 내가 여성 하고 싶을 땐 여성 하라고 이 직원증을 뒤로 돌면 똑같이 사진 있고 이름 이용희 밑에는 여성 돼 있어요. 남자 하고 싶을 때는 이거 대고 들어가고 여자 하고 싶을 때는 이거 뒤로 돌려서 여성으로 되는 거 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잘했다고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대표적인 영국의 은행이에요. 36,000명 직원. 이게 지금 이미 3년 전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회계 망측한 이야기인가? 어디 뭐 특별한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갈까요? 네, 그 뒤로 거꾸로요. 거꾸로 돌려주세요. 거꾸로. 또 한 번 더. 그 밑에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2년 전입니다. LA에서 오신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LA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8살이라고 하는 스캇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 가면 보통은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엄마가 운전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럼 3시까지 수업하는데 얘가 학교에 가서 스캇이 선생님 저 학교에서는 여자 할 거예요. 제 이름을 제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스캇은 우리나라 철수같이 대표적인 남자 이름이고 제인은 우리나라 영희처럼 대표적인 여자 이름이에요. 그럼 담임선생님이랑 반 아이들은 다 얘를 여자로 취급해요. 제인이라고 불러요. 수업이 끝나서 3시에 엄마가 데리러 와요. 엄마 앞에서 얘는 다시 스캇이 돼요. 엄마는 얘가 학교에서 제인 여자였다는 것 하나도 모르고 담임선생님은 개인정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포 사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네.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지금 젠더 플루이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넘겨주세요. 네. 아우디와 성관계하다 걸린 남성, 보닛 올라가 계속 몸 비볐다. 네.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밑에 기사 보면 쭉 나와요.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하고 본이 뒤에 올라가서 성형회하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은 기계 성애자예요. 나는 기계하고 성형회한다. 이게 자기 취향인 거예요. 자기 지향인 거예요. 이런 거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차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차별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적 고통은 좋다 그래서 차별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그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1번이 시스젠더, 2번이 젠더 큐어, 3번이 에이젠더, 그 다음에 4번이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6번이 뉴트로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젠더 플루이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게 다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맞춰 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교회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이거 제가 다 나중에 가서 PPT로 받으셔서 다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신문에도 난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자성향된 주인데 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지금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MBC 아메리카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틀어주십시오. 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업다운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런 거는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저희가 기도자들을 위해서 월간 지저쌈이라는 걸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재작년 책인데 이걸 왜 갖고 왔냐? 거기 기획 특집, 항상 기도자들 또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주제 특집을 다뤘는데 이 재작년 5월 지저쌈이 기획 특집이 LGBTQ 교육과 전쟁 중인 미주 한인 교포 사회. 아까 여러분들 교포사회 목사님 해임당하는 거 보셨죠? 엄마들이 이게 미칠 것 같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담아서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보시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여러분들 읽으시고 참고 자료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미국 엄마들이 이제 뒤늦게 알고 나서 반대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교포들이 깨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법은 반대한 조항, 또 한번 처벌 조항 이번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잠깐 거꾸로 한 번만 하나만 가죠. 네. 이렇게 이 동성애 옹호 조항 또 젠더 교육을 시키면 영국은 여기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10년 만에 33배 증가했어요. 33배. 스웨덴은 10년 만에 15배 증가했어요. 죄는 빨리 퍼져요. 나중에 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학생인권 조례안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거의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교육감이 와서 바꾼다 하더라도 한 번 번진 거는 다시 축소가 안 돼. 근데 풀어놓으면 확 번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냥 멈춰만 서 있어요. 그러다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이런 거 추진하기 시작하면 확 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33배나 증가했으면 한 번 그렇게 동성애자가 되거나 이제 한번 성 전환 수술 받으면 그런 아이들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막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손소리원입니다. 2조 우리 9호 한번 읽어주세요. 제2조 9호 괴롭힘이란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네,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쉽게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을 저항하는 건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힘 당했다. 그러면 그게 고발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괴롭힘이 뭐냐?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받았다. 목사님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내가 그 말 듣고 나는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 나 스트레스 받았어. 너희들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야. 난 그 말 듣고 난 동의하지 않아. 난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면 여기 해당이 돼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가나다라만 읽어주세요.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우리들은 이제 남녀간에 건강한 결혼을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선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모욕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괴롭힘이라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처벌 조항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 제가 기자회견 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용을 들어보고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동성애 죄라고 가르쳤어? 그러면 시정명령이 와요. 당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주일 예배 때 있으면 주일 예배 때 번복하시고 사과하십시오. 당사자에게서 사과하십시오. 다시는 재발방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아니면 교사 선교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나는 내 시당 양식상 내 한 말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 나와요. 3천만 원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명령이 와요. 다음 주까지 다시 번복하십시오. 안 하면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이 또 나와요. 그러면 매주 나온다고 하고 3천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52주면 1년에 얼마예요?
3천만 원씩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억 6천만 원, 2년 되면 3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47억이 되고 62억이 되고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요, 55제에 보면 밑주신 것만 읽어주세요.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보니까 저 목사님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민사소송 들어가세요, 형사소송 들어가세요라고 권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비용은 국가가 지원 부담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 국가가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낸 세금 가지고 교회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소송 걸 때 그 법률 비용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나온 법안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네, 빨간 것만 읽어주세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국가인권위에는 별거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난 정신적으로 괴롭힘 당해서 나 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당했으니 나 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하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금액은 판사가 정하겠죠. 그 다음에요. 악의적,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등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한은 500만 원 이상. 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악의적인 차별금지법 범법자다. 어떤 게 악의적이냐? 반복해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나왔지만 그 다음 주에 나는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되기 때문에 나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그러면 반복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악의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람이 스마트폰 딱 갖고 와서 목사님 지금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세요? 딱 스마트폰 갖다 대요. 목사님이 나는 그래,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악의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자참배 고문당하면서도 계속 거부하면 악의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악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도하거나 변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든 게 이 법이에요. 악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3배 이상 5배 이하의 이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아무리 배상금을 깎아주고 싶어도 500만 원 이하로는 못 깎아줘. 그리고요, 그 다음에 59조 파란 것만 읽어주세요. 그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집단 소송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만 했는데 손설 정춘생위원회에서는 이게 아예 명문화됐어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로 나가죠? 동성애 죄라고 이용희 교수가 했다. 차별금지법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튜브 보고 이거 보고 신청할 사람 신청해.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너희가 변호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변호사 비용 안 받을게. 벌금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만 가져갈게. 그러면 다 신청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영상 찍어서 신청하면 100명이 신청하면 5억이에요. 500만 원씩 5억. 그리고 1000명이 신청하면 500억이에요. 10,000명이 신청하면 이제 유튜브 봤다고 신청하면 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경제적으로 교회와 개인을 파산시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치가 나와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밑에만 읽어주세요.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정춘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정춘생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불이익 조치가 뭐냐? 교회 만약에 전도사님이 나 동성애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 그랬어. 장로님이 동성애 죄라 그랬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넣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로교 통합 측 교단법도 그렇고
합동측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단은 동성애자나 드러나면 사역을 중지하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회에서 전도사님 그만두십시오. 성가대원이 카밍아웃 해가지고 교회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성가대원직을 멈추게 하겠죠? 교사가 그렇게 있으면 교사도 멈추게 하겠죠? 교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정춘색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했다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 면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별금지법 막으시겠습니까? 면회가실래요? 막으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계시겠어요? 이래서 막는 거예요. 이래서 막는 거예요. 서양교회는 이거 못 막아서 교회가 짓밟힐 거예요. 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젠더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는지 그 다음 PPT 올려주세요. 네, 해군 출신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격투기에 출전, 상대방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네. 보세요. 남자 그 근육을 보세요. 이거 맞고 여자 선수가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2명, 알제리, 대만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하여 모두 금메달을 차지함. 이 남자 사람들이 여자라고 나와서 2명 나와서 2명 다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요. 남자 성기 달린 선수 5명, 여자 배구 출전. 진짜 여자들은 벤치에. 캐나다 발칵. 네. 볼륨 조금만, 마이크 조금만 내리고 해주세요. 네. 이거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요. 남자부에서 462위였던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 선언 후 여성 경기에 출전, 연속 1위.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 선수들에게 남성 성기를 노출하여 논란됨.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성 선수들 소송 나섰다. 이 선수가 키가 185cm예요. 그런데 자기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 경기 나가서는 계속 하위였는데 나가서 계속해서 1등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여자 탈의실에 여자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남자 성기다 노출하고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 여자 선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영국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자가 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 성폭행. 지금 이거 두 사람의 동일 인물이에요. 이 남자가 이게 성폭력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 감옥에 넣어준 거예요. 가발 쓰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4명이나 성폭행을 한 거예요. 영국 케이스고요. 그 밑에 미국이에요. 생물학적 남성인 여자가 여성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 2명 임신시킴. 여자 죄수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출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이 젠더성을 가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미국 LA 한인 찜질방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막을 수 없었음. 그 다음에요. 2024년 1월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미국 LA의 여성 사우나에서 남성 성기를 버젓이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서 알몸으로 당당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낌. 당시 여탕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예요. 미주한국일보. 그 다음에요. 미국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에 의해 성폭행 당한 딸의 부모가 학교를 고소. 네, 그 다음에요. 미국 스톤브리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 남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낮에는 남성, 밤에는 여성으로 주장하는 정신적 트랜스젠더였다고 함. 이제 이 남학생이 나는 오전에는 남자고 밤에는 여자야 그러고 밤에 치마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린 여학생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성폭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3세 딸에게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는 호르몬 억제제 투여를 반대하다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네, 그 사진 설명. 성전환 하기 전에 딸 사진을 들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기 딸이에요, 딸.
근데 이제 그다음에요. 남자로 성전한 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이제 성전한 다음에 이렇게 잘했다고 장미꽃 선물 받고 성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인증 같은 거 들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다음에요. 뉴질랜드 여학생에게 남자 호칭 거부한 교사 면허 취소. 2023년 뉴질랜드에서 한 수학교사가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여학생의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되었음. 네,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다음에요. 난 성소수자 미성인 약 10% 12년 만에 3배 증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 성향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게 차별금지법 지지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2년 만에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3배나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미국엔 오직 2개의 성별만 있다. 다양성 정책 폐기한 트럼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 다 들어주셔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막 무너지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 불러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한테 부담된다고. 그리고 미국도 못 부르게 했어요.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왜 기독교인만이냐? 그러니까 기독교였던 미국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줄게. 그리고 작년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연청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성은 남자와 여성밖에 없어. 되자마자 첫날 행정명령으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사인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성을 주장하면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헤이트 크라임으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이게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막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요.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선수 비자 발급 영구 금지 추진. 이제 LA 올림픽 하니까 남자가 여자라고 출전하지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선수들. 그 다음에요. 미 국방부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현역군 성전환 중단 명령. 오바마 때는 이 동성애자를 육군 장관으로 임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켜야 돼서 읽어주세요. 동성애와 변실금. 그들은 학문 파열로 인한 변실금으로 항상 여성이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대와 기저귀를 사용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기저귀 사용법 의료 광고. 이 미국 광고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광고가 안 나왔는데 이 남자들이 들어가서 기저귀 가는 걸 하면서 기저귀를 파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만나지면 남자 기저귀가 많이 팔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동성애와 변실금,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모 인터뷰,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 300명 이상과 관계.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변을 본다. 한 번 변을 보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씩이다. 네. 그 연예인 홍모 씨가 그렇게 이제 방송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이다. 제가 동성애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서 봤더니 어렸을 때 학문 선교로 성폭행 당한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아이들이 잘 보호해야 돼요. 지금은 딸만 챙길 게 아니라 아들도 챙겨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성 파트너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300명 이상이랑 관계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변을 본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인이 아예 들고 나왔어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그리고 한 번 가면 10분 동안. 여러분, 이 12번, 15번 가는 게 소변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10분씩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학문 선교를 하면 이 학문은 이 활약근이 생식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생식기처럼 사용하면 활약근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수축이 안 돼. 변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변실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자꾸 새니까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에 가고 한 번 가면 다 닦고 기저귀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기저귀 가방 갖고 다니시죠? 12번에서 15번. 아까 그 미국에서 의료 광고 나온 거 봤죠? 그렇게 계속해서 화장실 가서 하려면 12번에서 15번 하루에 한 번에 10분씩. 그러면 하루에 120분에서 150분.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화장실 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이걸 못 끊어요. 그만큼 이 학문성교의 중독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 제가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체플할 때, 이제 기독교 대학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여기가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많이 벌겠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하겠냐? 자기 몸이 망가져도 한번 중독되면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네. 제목. 환자복에 피가 묻은 남성 에이즈 환자. 이분이 이제 에이즈 환자인데 요양원에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기자예요. 방문해서 함께 나가서 이제 걸으면서 인터뷰하는데 그 밑에 환자복 아래에 뭐가 있어요? 혈변이 나와가지고 환자복을 더럽힌 거예요. 이분이 잠깐 나오니까 기저귀를 안 차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읽어줄 수 없으니까 동성애자 양심고백서 한 분이 차별금지법 막을 때 동성애자인 분이 와서 예수 믿고 동성애 끊은 다음에 양심고백을 했어요. 그걸 저희가 신문에 여러 번 냈는데 오늘 갖고 온 거에 여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눠드린 거 뒷면이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꼭 읽게 해야 돼요. 이것만 읽게 해도 우리 아이들 동성애에서부터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동성애자가 되고 동성애가 되면 학문성교를 하게 되면 변실금이 어떻게 되고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고 이걸 절절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이제 딱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꼭 읽어봐. 이거 읽으면 내가 5만 원 줄게.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럼 아이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얼른 읽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평생 동성애자 안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우리 애들만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정서연 지하사미 캠프 갔더니 고3 여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우리 단짝 친구가 10명 있는데요. 동성애 반대하는 애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는 다른 거다라고 가르쳐요. 동성애를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혐오라고 가르쳐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애들이 그러면 자기도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가까운 친구도 다 불러서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초청해서 맛있는 거 잘 대접해주고 이거 다 넣어주고 아저씨 소원인데 아줌마 소원인데 이것 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 그럼 먹은 게 있으니 고마워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동성애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애들이 거기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우리부터 하셔야 돼요. 아예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는 이거 한번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지켜야죠. 지금 우리나라 그 다음에요. 이제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저희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성별을 바꿀 때 법원에서 바꿨어요. 그때 정전할 때 성전환 수술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그 참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아예 이 참고사항에서 이 수술 확인서 첨부하는 거를 폐지할까 검토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이게 왜 대법원에서 이런 걸 왜 흘렸을까? 제가 볼 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여론이 빗발치면 안 되니까 한번 띄워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신문에도 막 내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고 있어요. 만약에 성전수술하는 거 고려 대상 아니다 그러면 판사 마음대로 수술 안 하고도 막 바꿔주면 우리나라는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목.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그게 가능해? 성별 정정 지난해만 200건 허가. 판사들 따라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선진국 그 케이스들을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성전환 해주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판사 쇼핑을 다녀요.
법원 쇼핑의 단어예요. 어느 병원에 어느 법원은 잘해준대더라. 어떤 판사는 잘해준대더라. 그럼 그쪽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 벌써 한 해에 200명이나 허락이 됐다고. 조배숙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인데 이거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이요. 계속 그 다음. 네. 저희가 8대가 이제 전면 광고 냈어요. 그 다음이요. 읽어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님,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주면 남자들이 군대 징집기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징집 연령 지난 후 남자로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계속해서 신문에 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지금 좀 잠잠해요. 방심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 끝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하고 국민의 반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 보여주면서 왜 천대엽 행정처장 이름은 왜 우리가 썼겠어요? 이게 대법원 행정처 소관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8대 신문에 나갔으니까 천대엽 대법관 행정처장님 보셨겠죠? 지금 행정처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막아오고 있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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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사진 보면서 기도해요. 대법관들 한 번에. 이분들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이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네. 이번에 이제 손설 씨가 차별금지법 하면서 넘겨주세요. 기자회견에서요. 네. 제목 읽어줘요. 진보당 손솔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이번엔 피하지 말고 제정해야. 네. 그 다음에요. 진보당 손솔 22대 국회법 첫 차별금지법 발의. 전 국민 만 18세 아니요. 이상 저기 빨간 네 읽어주세요. 전국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 차별금지법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에요. 2030 여성 차별금지법 압도적 찬성. 국회가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우리가 저기 여론조사 했더니 우리는 다르다. 너 설문조사 공개해라. 그래서 손소리는 그쪽에 전화했더니 정춘생 의원에서 했다고 넘겨요. 정춘생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공개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너희는 공개 못하냐? 우리는 공개한다. 그러고 가서 아까 기자회견 국회에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기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 SNS랑 사역을 해봤더니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돼요. 저희가 여론조사 했다 그러면 내용 공개를 못하냐? 우리는 공개한다 그러고 해서 반박하지 않으면 지금 저기 뭐예요? 압도적 찬성이라잖아요. 우리가 했더니 압도적 반대인데. 근데 여론하면 저쪽은 언론에서 다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서 신문에 내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입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요. 저희가 그래서 반대 기자회견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국회의원들 지나가면서 찌렁찌렁하게 하니까 다 보고 느끼라고 아예 본청 계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이렇게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내고. 요새는 전면보다 일면 하단에 내요. 이게 광고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 축제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린 학생이 조금 눈에 띄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눈 감으면 좋겠어요. 1분짜리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아 심각하구나. 안 막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 네. 엄마가 한 1분 정도, 1분 30초 잠깐 나갔다 오셔도 돼요. 지금 2016년 서울광장에서 했던 거 한번 좀 보시겠어요?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노출한다고요? 노출이면 어때서요? 그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네, 1분 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거 교회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어요?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거 음란 공연죄로 우리 법조인들도 있으니까 고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수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주말에 시청광장에서 애들까지 다 오가는 그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서울 중심가를. 안 막았으면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나쁜 돈 졌죠. 우리는 반대 집회를 동성애 집회보다 더 크게 하니까 기세가 눌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국민위원장 발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틀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국에서 오신 모든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대회는 거룩한 방패제다라는 이름으로 인사말을 대신합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게 호주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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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에 시작했습니다. 호주 국영방송 ABC가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정성 때문에 시청률이 확 올라가고 생방송 보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인원수가 급증하니까 2년 뒤인 96년에는 무려 65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더니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각종 수입이 늘어나니까 대중화가 되니까 조금 있다가 차별금지법 통과, 조금 더 있다가 동성결혼 통과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면 대중화가 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용됐을 때 그때부터 반대국민대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니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저쪽만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는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대평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 동성애들이 이쪽으로 퍼레이드를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건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당을 국민대회가 지키는 방파제인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감히 차별금지법 여지껏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더 많이 모이십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반대하고 이것이 사진 찍으면 다 나오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못하도록 더 많이 모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 손자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국민대회 만세!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제 이걸 2022년 걸 쓰냐고 하면 그때가 서울광장에서 22년까지 하고 23년부터는 불어가 돼서 밀려났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광장은 아마 허락을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진보 진영이 됐으면 서울광장 정원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쓰게 하겠다 그런 말에서 또다시 서울광장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당분간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위에서 봤을 때 한꺼번에 사람이 나온 게 같이 나온 게 2022년이 최근으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교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찍어가지고 계속 다 이제 퍼뜨리고 신문에 내고 막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어디가 더 많이 왔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빛과 소금 된다는 것이 입으로 말하고 이런 거 있으면 전단지 다 나눠주고 미장원 가수도 나눠주고 반상회 가수도 나눠주고 학부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고 반대하고 교과과정 잘못 나가면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들 딸도 살고 우리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다 모이셔야 되고 아들 딸들 다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 딸들이 또 거룩을 지키겠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의의 멸류관 받겠죠. 우리 포스터 보여주실까요? 아래로 더 내려가면 그 다음이요. 지금 2002년 넘겨주세요. 네, 포스터 보셨죠? 네. 여러분들 다 내일 여기서 뵙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 읽고 제가 통성기도 시작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PPT요. 그 다음이요. 성경 말씀. 네, 아니요. 아까 됐습니다. 제가 영상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마지막 PPT 올려주세요. 마지막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 네.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 됐습니다. 네, 우리 여기 보면 말씀이니까 같이 읽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우리 그 다음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문이니까 같이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주님,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의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 성도들과 국민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모이게 하소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30만 명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하소서. 동성애 젠더 사상에 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되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 축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소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자녀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젠더 사상으로 무너진 유럽과 미국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게 하소서. 아멘. 동성애 측은 이번에 17만 명 모이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자회견. 우리는 30만 명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저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와도 저쪽은 크게 보도하고 우리는 작게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더 많이 모이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이 제목으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고 내일 국가적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